자, 보겠습니다. 그냥 이래 됐고요. 전 항상 한 개 더 먹어야 되고 완벽하게 다 돌았을 때 기분이 좋고 그냥 좋기는 좋죠. 틀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관고 이걸로 입을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야, 나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4월달 지금 괜찮잖아. 요거 한 종이 몇 개 놔야 돼? 한 달 내내 맞추려면은 한 150개 해가지고 이거 그 포토 종이 그 이불 하나 의뢰하면 존나 멋있지 않겠나 이거 해가지고 이불 업체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 파달라 해가지고 저번에 3월달에 그랬나 이걸로 한번 이불 덮어가지고 종이 많이 덮으면은 따실 수 있거든요. 한번 덮어보도록 할게요. 4월달이면 그래 뭐 씨발 나올 거 나야지. 자, 가보겠습니다. 물분은 조금 조합은 뭐 나중에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다 재밌고 다 좋았다. 알겠지? 오늘 고배당은 못 먹었지만 여러분 죄송한데 고배당은 못 갔습니다. 근데 고배당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가겠습니다. 그것도 조합인데 어떤 날에는 또 조합이 안 이렇게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날 내가 먹으면은 이제 고배당이 원래 들어가는 게고 내가 안 먹으면은 서브 조합을 해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장사하기 정말 좋은 그런 멘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요코 잭슨. 그 다음에 한신은 작년에 신인급 통틀어서 최근 3, 4년 나온 그 신인 통틀어서 가장 잘했던 투수입니다. 자, 한신 지난주를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었죠? 자, 3번 경기를 했죠. 어떻게 갔죠? 첫 번째도 한신을 받고 그때 이제 막 10배 풀엔 다 찍어준다고 했던 그런 경기.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어쨌든 따냈죠. 근데 경기가 좀 희한합니다. 그럼 5대2가 나와야 되는데 5대2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5대0이 나왔거든. 요코는 어떻게 했죠? 요코는 이제 약간 접전의 양수를 보여주다가 히로한테 져버렸죠. 일 가능성이 크고 출루도 훨씬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뭘로 갈릴까요? 060123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프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아시는 분들은 1을 많이 쓰시겠죠. 1이 배당이 그다지 나쁘지 않더라고. 근데 1이 뜬다는 거는 1년에서는 오버보다는 언더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메리트를 1년에서 그건 따질 게 아니고 저득증하는 게 확률이 뭐 100%는 아니지만 한 8대2 많으면 아니면 적으면 한 7대3 비중으로 높습니다. 자, 무라카미 쇼키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에 이제 거의 1.75 커리어 하이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좋은 시즌이었고 요코하마랑 많이 붙었습니다. 5번이면 적게 붙은 건 아니고 25이닝 동안 2실점만 허용하면서 뭐 크게 점수를 안 줬다고 봐도 무방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한신 타선이 그래도 마지막 경기 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나카노, 치카모토 요 라인들 조금 요미전에 안 좋았던 거는 우승팀인데 팀 배팅이라든지 그 다음 좀 안일한 요런 타격 밸런스를 가졌던 요런 부분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마지막 경기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무난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쇼키 같은 경우는 뭐 3년차든 2년차든 그런 부분에서 징크스나 뭐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치카모토 나카노도 있지만 또 이 모리시타라는 또 신진급 요 선수들도 그 작년에 한신 우승하는데 상당한 이 뒷받침이 됐던 게 이 모리시타 타자 젊은 타자 요가 중요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모습이 또 나왔죠. 직전 경기 때 첫 경기는 약간 좀 첫 경기 다운 그런 것도 있었고 토고가 좀 엄청 잘 던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안드레 잭슨이다. 안드레 잭슨 같은 이제 다저스, 피츠버그 뛰었고 요번에 이제 요코하마 들어오게 되었는데 안드레 잭슨 같은 경우는 좀 뭐 형들이 뭐 중요한 선수만 보겠지만 그래도 좀 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일본 야구, 심지어 일본 야구라도 오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건데 얘는 메이저리그 있어도 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뭐 쓸만한 불펜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좀 패턴이 단순하다는 거고 장점은 그 패턴이 꽂히는 날에는 막을 수가 없다. 약간 박종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드레 잭슨이라는 투수는 여기 뭐 지금 와가지고 한 3, 4년 육성형 용병 중에 뭐 레아 같은 친구도 있고 뭐 스튜어트 같은 친구도 있고 뭐 바로 즉시 전력감 한 친구도 있지만 그 경우랑 지금 안드레 잭슨이랑 이라는 부분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타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그 요코든 히로시마든 초반 이닝에 많은 득점을 발휘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 때도 6.5반 한 경우도 7, 8, 9 넘어가가지고 겨우 오버가 나서 뭐 7점만 내서 그렇게 오버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일단은 오바가 오늘 야구 11경기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고 만약에 보인다고 하시더라도 오바를 가야 되는 경기인 거는 아니다. 그리고 한신을 갈 거면 일반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많이 메리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여기다가 이제 첨언을 좀 하자면 소토 이탈이 해주던 있겠죠. 아무래도 뭐 장타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이 타선의 구성에서 느껴지는 이제 압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볼넷 이런 부분에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신의 나카노라든지 이 치카모토 이런 애들이 기동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이제 그 사토라든지 그다음에 노이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야.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한 베이스 더 가는 부분들은 무조건 생겨요. 그게 1야 12개 팀이 다 되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 그래서 저는 언더 우선이고 그럼 2.5를 물어볼 건데 2.5도 뭐 1야에서 솔직히 2.5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굳이 본다면 요코 프랜스는 또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동성, 투수, 선발 이닝,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안드레 잭슨도 피칭이 괜찮은 거. 그거는 이제 언더에 보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요코가 이제 히로시마한테 이긴 거는 히로시마가 좀 못했다는 거 보는 게 맞다. 선발들이 좀 일찍 무너지거나 아니면 아두아가 잘해도 추가점이 1점씩은 좀 나면서 추격하는 모습이 나야 되는데 점수만 보고 봤을 때는 경기만 봤을 때 그래 보이지만은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추격전의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반에 별로 좋아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소토가 이탈하면서 물론 이 일주를 보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복이 전체적으로 많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앞 뒤에 타선들이 좀 견제 덜 받는 것도 있고 부담감이 엄청 올라갔어요. 마키 슈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긍정적인 평가가 안 되겠죠. 그리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오늘 나온 뭐 이마나가라든지 그다음에 바오가 빠지면서 불펜들을 선발을 좀 더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요코하마 감독 성향상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과부하 걸릴 가능성이 좀 큰 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아까 어젠가 아ren가 말했었죠. 그 미야자키가 좀 노세아가 좀 되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한 시즌 가는 데는 물론 뭐 2경기 0점 나온 것이 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언더 가려면은 언더 찍으려면은 두 투수 모두 다 기본치 치거나 한 놈이 월등하게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부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신도 어쨌든 클린업 트리에서 이 사토부터 해가지고 노이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야마 여기까지가 이제 중심인데 여기에서 발현이 많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면 2차전 때
한신이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정적인 그 2, 3루 병살해갖고 1루 죽었던 3중살까지 나왔었던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바를 기대하는 것은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가 가장 낫고요. 배당 메리트나 이제 우리는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언더 괜찮고 한신 갈 거면 뭐 승가고 만승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과감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신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도 만승을 쓰긴 쓰는데 뭐 1마일만 가면 되겠죠. 그 다음 경기. 근데 잭슨이라는 투수는 좋은 투수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1야가 제가 6년을 분석을 했는데 뭐 분석을 안 하더라도 근데 잭슨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괜찮아요. 메이저리그에 뭐 한 중상위권 팀에는 불펜으로 좀 스페어 처리나 아니면 좀 괜찮으면은 뭐 추격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인데 그동안 왔던 뭐 버려지고 뭐 문제가 사고 쳐서 오고 바오처럼 이런 유형은 좀 아닙니다. 한번 던지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 반장님 불펜에서 많이 뛰었는데 아니 불펜이 뛰어도 얘는 불펜에서 뛰어야겠다 아니면 얘는 선발 가능성이 있겠다 얘는 선발에 가도 잘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앞에 게 부합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피칭이 제가 투수 얘기할 때는 진짜 딴 거보다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틀릴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터지거나 2, 3년 안에 터지거나 아니면 기본치를 찍습니다. 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이가. 왜냐면 야구는 어쨌든 투수 노림이 한 70%는 간단 말이야. 네. 제가 시범이든 알고 있는 거든 메이저리거든 봤을 때는 한신의 또 타선도 하필 또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바가 보이더라도 오바 중에서 11경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당연히 깊이가 있지. 불러주는 게 아니니까 형님아. 깊이도 있고 재미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기도 안 치고 그러니까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토코다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도 어쨌든 1번부터 9번까지 사이클링이 있는 12개 팀 중에서 일본 야구에서 있는 팀은 히로시마인 거는 사실이야. 도코다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홈의 승률이 좀 높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스윙맨이었죠. 불펜도 갔다가 막 선발도 갔다가 뭐 스페어 처리도 했다가 뭐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요새 그런 투수들 많았잖아. 막 가토도 있고 뭐 토코다도 있고 완전 정착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딱 하나 야쿠르트한테는 정말 이게 스윙맨이든 불펜에서 핵심 역할을 하든 아니면 스페어 처리를 하든 선발로 나왔든 늘 좀 고전을 했던 상대였습니다. 일단 만약에 막는 4번 붙었었는데 점수를 좀 덜 주는 경향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 어떤 경기는. 근데 그거는 좀 럭키해서 수비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자책점이 낮은 거지. 만약에 그 경기 터졌으면 평균이 한 3점 후반대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이제 토코다 히로키야. 나머지 이제 그 다른 팀한테 잘해가지고 평균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그 야쿠르트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이 중심 타선들한테 피안타율이 1년대 2할 8푼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방장님 2할 8푼이 뭐가 많은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1야의 팀 타율이 높은 작년에 2등인가 3등한 치바가 팀 타율이 몇 정도 되노? 2할 4푼인가 2할 5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높아요. 1야는 못 치는 놈들은 존나 못 치니까. 9야는 이야기 쉽게 말해줄게. 지석훈이 더 치고 허도아이도 치잖아. 그리고 그런 선수 갖고 이길 때도 있잖아. 홈런을 치든지 변수 작동돼 갖고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방장님 그건 우리나라 애들이 못해서 아니 반반이야. 1년은 못 치는 놈은 진짜 못 치기 때문에 그럼 높은 거야 이거. 알겠지? 그리고 지금 야구르트 타격감 같은 경우는 일단 점수는 많이 못 뽑았는데 타구의 질 이런 거는 이제 경기를 봐야 되는 거죠. 결과충 아니기 때문에 방장은. 근데 다 질이 좋아.
뻗어가는 타구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답이니까 오바 났는지 야쿠르트가 이겼는지 풀어냈는지 이거 보면 되잖아. 막말로. 근데 방향은 그런 거 할 거면은 여러분의 다를 게 뭐 있어? 뭐 보겠노? 재수 잡혀서 안 잡힌 건지 아니면 아예 타격감이 안 좋은 건지 뒤뚱에 많이 맞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야쿠르트한테 걸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가 이 경기고 히로시마가 어쨌든 1번부터 9번까지 이 1타순 할 수 있는 거는 1야에서 그러니까 좀 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1야의 구멍처럼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거야. 그나마 히로시마는. 요게 이제 히로시마고 야쿠르트는 일단은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선발감이 없어요. 외국이든 국내든 딴 팀은 12개 팀에 아무나 불러도 바로 대명사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쿠르트 그게 약점이에요. 강점은 1점 차에 강하고 그리고 그게 강팀의 조건이지. 근데 선발이 좋지는 않아요. 맞잖아. 뭐 사이스니도 나오고 뭐 옛날에 뭐 또 뭐고 맞잖아. 맥거프도 여러분이 맥거프 때문에 날린 경기가 몇 경기야. 마무리 나와가지고 나는 골 받은 거 없어. 맥거프한테 2번밖에 안 당했어 1년 동안.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 인력 분석했을 때 뭐야 세대 교체가 되는 시점이잖아. 한국 야구든 미국 야구든 일본 야구든. 그럼 뭐가 중요하겠노? 퓨처스랑 2군 팜리그 2군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주전에서 뛸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명씩 뛰어봤었어. 짧게라든지 아니면 길게라든지 아니면 야쿠르트가 좀 유리하거나 성적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썼는데 이렇다 할 답을 나온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작년 로테이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커. 왜냐면 야쿠르트 감독 자체가 모험을 그다지 투수적인 운영에서 모험을 가져간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자 레이지 작년에 이제 그나마 그 신인급 중에서 가장 출전을 좀 많이 시켰던 게 이제 코자 레이지인데 별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타선 지원 받으면 되고요. 야쿠르트는 어차피 원래 원체 뭐 1선발, 2선발, 3선발 5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다득점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 점수가 발생이 될 거고 아직 토코다 히로키가 야쿠르트에 대한 부분 극복을 못했어요. 작년에 선발이 정착이 된 시즌인데 그리고 특히 이 수비 도움을 좀 받았던 것도 있고 쉽게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득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야쿠르트 승도 볼 수 있겠지만은 마이승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역배네요. 그럼 야쿠르트 역배면은 세이브 역배 주듯이 그냥 역배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프레드 없기도 하고 그냥 야쿠르트 역배 보면 돼. 프렌이 필요한 팀은 솔직히 말하면 주니치랑 리오넴 정도는 되죠. 근데 주니치도 계속 언더 날 거라고 제가 얘기 안 했죠, 그죠? 그래서 1쓸 날은 별로 없을 거야. 엿보면 엿보든지 아니면은 언어바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뭐 싱글플 줬다고 해서 뭐 열받고 이런 건 없을 거야. 물론 뭐 역마에 쓰는 거는 국야보다 좀 떨어지겠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히로시마 승을 본다, 그러면은 언더 나야 돼요, 언더. 언더 나야. 무슨 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히로시마 갈 거면 언더가 낫습니다. 토코다에 7이닝 먹을 때도 많거든. 여름쯤 되면은 그래서 히로시마 가시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언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말에 언더 났었죠. 꽁꽁 먹히는 부분들 나왔었지. 그리고 또 뭐야 별다른 좋은 선수도 아닌데 반대편 그 누구야 요코야. 그 누구야 요코 두 번째 투수 누구 둘째 날에. 근데 걔한테도 거의 뭐 7회까지 끌려댕겼는데 뭐 타자 1수 나는 팀이네. 그래서 뭐 감이 안 올랐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키쿠치하고 그 다음에 코주노하고 다 있잖아. 키쿠치, 코주노 그 다음 누구 내야 외야에 잡아주시는 선수들 다 있잖아. 뭐 결장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리스 카스티오 그 다음에 세이브 타이라 얘도 뭐 정착을 많이 했죠. 그리고 솔직히 세이브 경기력은 그냥 약간 꿀빤 거예요. 솔직히 수입 다 했어야 돼. 마지막 때는 세이브 안 찍었지. 안 찍었죠. 세이브 2번 찍고.
근데 5.5 이거 왜 무슨 이유로 5.5 추천 받노? 감사합니다. 소프트뱅크 때. 근데 7.5 방향 나왔지? 여러분 이런 생각했잖아. 이 새끼 7.5 찍어줬는데 야 얘 뭔 근거로 7.5로 준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조합에 근데 그 끝까지 가잖아요. 우승을 해봤던 팀 있지. 최근에 오릭스, 야쿠르트 이런 팀들. 원래 우승을 많이 하는 팀들. 그 팀들은 언젠가 찬스가 나온다. 초반이들 그거든. 선수가 떨어져도. 왜? 그런 게임에 능한 팀들이야. 그래서 오릭스가 야 택도 없는데 완전 뭐 개없는데 뭐 이걸 씨발 뭐 오바를 해서 너 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8에 9 해가지고 1점 나가지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이브 찍어야 돼. 오릭스 찍어야 돼. 타이라는 포텐을 완전 터트렸어요. 근데 1년이야. 기리닝은 기대치가 있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상대를 잘 만났네. 일부러 이렇게 일정 짜주는 거 모르겠는데 그냥 오릭스 만나면 눈에 보여. 오릭스 이 카스티오 저기 뭐 타이라는 선수가 딴 거는 별로 그렇게 내가 뭐 높게 평가는 안 해. 근데 오리스만 보면 얘가 눈이 돌아. 이 타자들이 뭐 있잖아, 뭐 티오카다도 있고 뭐 문에도 있고 차노도 있고 리드오프 그러니까 타재형 스타일들이 다양할 거 아니야. 뭐 스기모토처럼 공갈포 성향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기세가 좋고 기본 6이닝 7이닝이고 아무리 작년 성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면은 타이라 키야마 같은 경우, 카이마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성적이 좋거든. 모든 투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나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좀 답답한 경기력을 펼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오늘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경기는 몇 경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1야에. 그리고 루이스 카스티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있는 지바에서 이적하는 선수고 오리스 같은 경우 약간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외고 스펙을 불펜으로 쓰는 작년에 그런 역할을 줄 수도 있어요. 요 자리에 갑자기 뭐 야마사키 이런 애들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 외고 스펙을 선발도 썼다가 불펜도 썼잖아. 내가 봤을 때 카스티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봐요. 오리스 감독 스타일 봤을 때. 왜냐면 오리스도 이 뭐 K 스즈키부터 해가지고 이 5, 6에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갈 거라서 이 보직 변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그렇게 외구 스펙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높게 평가를 안 해요. 1야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투수들을 왜 뭘 믿고 계속 재계약을 시켜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노멀하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일단 장점은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 다양한 구종을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조금 기본치는 친다 이런 거였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구종은 그냥 구종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의 안 던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루이스 카스티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스 타선은 아직 안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타선은 안 올랐어요. 특히 스기모토 같은 경우 이제 공갈포에 거의 뭐 대망 수준이고 그래서 약간 상위 밸런스랑 하위 밸런스랑 지금 아다구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타이라 카이마 보고 가는 게 좀 크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마이를 보고 라쿠텐이 정 맞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했지만 이마이를 보고 갔던 것처럼 이 돼지 타이라 카이만을 막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하지만은 작년에 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작년이라 하더라도 오리스 멤버가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승산은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오리스의 타격이 우리가 알고 있던 감을 잡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또 더 해봐야 될 문제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온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은 세이브가 정을 받았을 거야 아마. 세이브 승을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5.5는 이 타이라 때문에 5.5 받은 게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경기 때도 세이브가 라쿠텐을 치열하게 했거든요. 5.5 받을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카티오 기본치 치는 거라. 왜냐면 지바로 때에서 그래도 한축 담당해서 해먹었긴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화력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오버 갔다가는 오늘 좀 큰 거 다칠 수 있는. 보통 5.5 이 경기는 주니치랑 니오넴 이런 애들이 정말 많이 받긴 한데 오릭스 세이브는 보통 7.5 오릭스 세이브 지바 이 로테이션은 뭐 오릭스랑 지바랑 붙든지 지바랑 세이브랑 붙든지 7.5가 보통 평균이거든요.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사사키가 나와도 6.5 7.5야 많아봤자 그러니까 낮아봤자 그렇게 준 거는 이제 타이라랑 그 다음 세이브가
솔직히 라쿠텐이 못해서 2경기 잡은 건 있거든. 마지막 경기는 정상적으로 경기가 나왔고, 그리고 세이브 가는 이유는 그 세이브 용병 그 누구 저기 우리 흑형 그 친구 잘 데리고 왔어. 그 하나의 페라자가 있으면은 그 중요해. 왜냐면 맥키넌이 빠지면서 구리야만 늙었고 이제 아직도 구리야만 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나카무라를 7번으로 내렸잖아. 그럼 이제 약간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딱 필요한데, 그게 지금 세이브는 외국인이거든. 국내 선수가 아니거든. 야마카와도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고 있어가지고 가면 그거 안 됐으면은 이제 그냥 언더 보든지 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저기 세이브 승. 그 다음에 언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만승은 봐도 되는데 굳이 오늘 첫 스타트인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마사키, 그 다음 주니치, 오가사하라. 주니치 투수들은 뭐 마츠바든 뭐 오가사하라든 오노든 야나기든 히로토든 뭐 되게 나쁜 소리는 안 하죠. 뭐야 타격 필요할 때 점수 뽑는 거. 이제 요미는 잘했다고 보겠죠. 왜 한신한테 2번 해먹었고 오카모토 홈런 나갔고 맞죠? 그리고 그 노련한 마루랑 사카모토, 오카모토 라인은 어느 팀이랑 붙어도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선수들이고, 오가사하라 같은 경우는 지권은 했어요. 타격 지원을 주니치도 많이 못 받지만은 제일 못 받은 친구가 오가사하라 신노스케야. 근데 피홈런이 없어요. 100이닝 되었는데 작년에 부상도 조금 있어가지고 이닝을 많이 못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홈에서 99이닝이면 그래도 뭐 그런 거 치고는 잘했네요. 그리고 이제 요미우를 상대는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경기를 했을 때 좀 못했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는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그리고 요미우랑 붙었을 때는 약간 어떤 식으로 경기 풀어가냐면 포수하고 좀 합을 맞춰갖고 가는 경기력이 있어요. 원래 피칭대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경기 내용이 많이 보였어. 처음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괜찮았었어요. 그냥 기본 이상은 나왔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1년 데이터가 나온 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 머릿속에도 그런 기억이 잘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오가사하라는. 그 다음 야마사키 이오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니치 작년에 요미우리 많이 괴롭혔어요. 점수도 안 나는 팀인데 기억나나 안 나나? SH 없나 여기? 주니치가 요미우리 정말 많이 괴롭혔다고 저득점하고 기억나나? 시즌 초반에 유독 더 그랬었는데 주니치가 내세울 게 없잖아. 그때 나카타 쇼도 없었고 바뀌는 주니치도 아니었고, 그다음 오노도 뭐 부상에 못 나오는 시점이었었고 에이스 1선발급이네, 그죠? 이상하게 끌고 무너지는 부분도 있긴 있었다. 그리고 확실히 또 주니치가 이번 시즌 달라질 거라고 얘기는 했었고, 그리고 요미우리 대부분 투수들이 야마사키 이오리든 뭐 토고든 뭐 용병 그 못하는 그 금마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 포심 위주로 경기를 갔었어요. 왜? 잘 못 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투수나 타자나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주니치가 좋은 경기를 해도 결국은 찍지는 못합니다, 이건 게. 그리고 요미 갈 거면 잡아 팰 거예요. 그냥 마인승 나올 거고, 주니치 갈 거면 언더고, 요미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 그냥 투수 힘으로 가가지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홈런 뭐 이렇게 땅땅땅 해서 끝나고, 지는 경기는 한 점도 못 뽑은 이런 경기 나오고. 왜냐면 요미 타선 라인에서 1점도 못 뽑는다는 거는 잘 안 나오는 일이기도 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더 이런 식으로 경기했다 이 말이야. 제일 싫어하는 뭐 3대1 나서 뭐 결과가 뭐 추가점이 났다 뭐 이런 경기를 한신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신 찬스가 많았던 거 아니야. 한신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7회 돼 갖고 뭐 점수가 난 거잖아. 요미가 수임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가. 맞잖아. 제일 계속 0.0점에서 오늘 한신 오늘 또 지나 이런 식으로 경기를 갔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오바가 기대치가 지금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야마사키 이올이랑 모든 투수들이 일단 포심을
한두 번도 아니고 주니치 안 칠 거, 못 칠 거, 병살 칠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 상당히 전체적으로 오늘뿐만 아니고 다 붙은 모습이라서 아직까지 요미를 넘겨주는 모습을 주니치가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가사라 같은 경우는 타격 지원 못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피 없는 억제를 잘 했다고는 하지만 포수 합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요미의 타자들도 노련한 애들이 많죠. 그 말했던 3명만 말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아키히로라는 그 구자 키 크고 2m짜리 한 명 있잖아요. 좌타자. 그 친구도 연차가 뭐 1, 2년 차밖에 안 되죠. 키 크고 2m짜리 있더라. 얘가 뼈다고. 그 아키히로. 그 친구도 대처 능력이 엄청 좋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을 한 느낌이야. 저기 요코 와타나리가 그 친구하고 야무지게 돌리거든. 별로 얼라다 같아 이런 느낌이 안 들어 그 친구도. 그래서 저는 요미우리 승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언더 본다. 오늘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일본 야구는 승패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나는 5.5 언더 보여도 찍기 싫어요. 그럼 승패 찍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당 기본적으로는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왜?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5.5 오바 갈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저는 갈 생각이 없네요. 갈 내용도 없고. 라쿠텐은 니오넴 출신의 본스가 왔습니다. 본스 가끔 노이트 노련하는 친구죠. 니오넴 야마사키. 야마사키가 여기 있습니다. 야마사키 그 오리스 얘기했던 거는 이제 6선발 5선발 설명한다고 그 얘기를 한 거고, 열로 왔어요 그 야마사키가. 니오넴도 해먹어야 돼 안 해먹어야 돼? 라쿠텐 맞죠? 방장 말 좀 믿어라 힘들아. 몇 점이라 돼? 방장 말 좀 믿어라 힘들아. 봐봐 3점이 문제가 되나 안 되나? 맞잖아. 그게 얻어 걸린 게 아니고 3이 넘는 경우도 있고 3이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 야구에서 많이 없어. 한국, 미국, 일본이든. 이 봐봐봐 딱 2점 내가지고 그 추가점에 관련된 거고, 아니면 1점 뽑는 거라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니까. 그거 안 되면 안 찍는다니까. 같은 얘기 할까 이거. 라쿠텐 1선발 없어. 쇼지랑 하야카가 1선발 2선발급을 봐야 돼. 노리모토 정상적이지 않는데 마무리로 가 있어. 안 낳고 잘하진 않지만 성추행 사건으로 고추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징계인가 못 뛰어. 영구 제명인가 그래. 여기 만했어. 그럼 내세울 수 있는 건 아사모라하고 그 시마우치하고 이런 애들 납써야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김풍 닮은 그 누구야? 아베 이런 가능. 김풍도 맨날 잘 치나 뭐야? 약간 썰렁포 느낌 가능하잖아. 주니치 있었던 김풍 있잖아. 아베 턱수염쟁이가 아니고 약간 얍사바이 생긴 애 있잖아. 저기 내야 보는 그걸로 가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해야 된다고 라쿠텐 가지고. 그러니까 3점을 넘기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본수 하나만 봐도 압승을 저기 뭐야 야마사키 오리스 있을 때 기본치는 쳤지. 그것만 봐도 갈 수 있겠네. 내세울 거는 본수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본수 투수령 믿고 하나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머지는 깔라고 까는 게 아니고 물음표거나 느낌표거나 손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올해도 지금 3년째인데 평균 3득점 그거 하는 거 또 얘기했는데 또 될 것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째 가냐고. 니오넴 가는 거지. 응? 그럼 니오넴은 잘했냐? 지바한테 잘했냐? 아니? 지바가 만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어찌됐노? 기회도 많이 줬지. 장타 많이 줬다. 물론 그 쪼쪼 마린 구단이 마린 스타디움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방향에 좀 지바가 좀 유리한 부분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지바 같은 타선들한테 많이 준 거는 사실이다. 특히 불펜들이. 근데 그 라쿠텐이 못 친다. 알겠나? 그래서 나는 마린 님 별풍선 언더 본다. 감사합니다. 얘네를 오바 볼 건 없다. 왜 라쿠텐도 1타 말고 산타. 니오넴이 형들아 지금 기대는 게 타선들한테 기대는 게 누구한테 지금 기대고 있나? 마치 여러분이 방장한테
오늘을 기대하듯이. 니오네는 누구한테 기대하고 있어? 타선을. 마치 여러분이 방금 오늘 미겨줄 거를 기대하듯이. 멘트 좋았다. 니오네는 누구한테 타자를 기대를 하고 있어? 타선에서. 용병들한테 기대하고 있잖아. 맞잖아. 마르티네즈하고 걔네 둘이 말고는 없잖아. 그럼 뭐야? 우리가 용병들 보고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올해 처음 뛰나? 아니지. 어느 정도 알지? 터질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뭐야? 6, 7, 8, 9 뼈다구 타선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영입은 잘했어. 야마사키 사치아는 잘했다고. 그냥 언더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니오넴하고 라쿠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와사가 나오든 타테노가 나오든 카노가 나오든 카토가 나오든 뭐 누구야 저게 뭐 고글제이 스즈키가 나오든 오바가 많이 나지 않아. 전통적으로 미야기 구장에서 하든 저기 총구석에서 하든 라쿠텐 총구석에서 하든 그 다음에 에스콘필드에서 하든 사포로돔에서 하든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선이 어느 정도 뭐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많아야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지? 자책점은 높지만 다 반감이 되고 삭감이 될 거야. 왜? 서로가 그런 상대니까. 알겠지? 그리고 본스는 어느 팀이야? 친정팀이지. 그리고 청백전을 했겠지. 이거 청백전 데이터까지 가져왔다. 많이 맞았게 덜 맞았게. 당연 그게 뭐가 중요했지. 니오네임스 때 저거 둘이 붙는 건데 본수하고 했으면 본수 나왔을까 아이가. 연습 상대 없으면 저거들끼리 붙는 거 아이가. 근데 많이 처음 맞은 데이터가 좀 있다 야. 그거는 방에 발로 뛰는 데이터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또 그래도 점수는 많이 안 날 것이 생각을 한다. 알겠지? 야마사키 사치야만 아니었으면은 되게 어려지고 언더 찍었을 텐데 야마사키 사치야 나오면은 영입 잘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 그래도 괜찮으니까 영입했다고 했겠지. 옛날 가네코 치히로가 오리스 갔다 다시 니오넴을 갔듯이 약간 그런 부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가장 좋은 건 언더다. 그리고 니오넴은 그나마 사람 새끼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니오넴 역배승. 프렌 있어도 프렌 찍을 필요는 없다. 프렌 가기엔 너무 아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마사키 좋네요. 딱 니오넴 볼래 했는데 오늘 원래 나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야마사키가 2주 뒤에 오든지 아니면 로테이션 맞춰가지고 조금 늦게 기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 사포로 현지 이 언론에서 바로 나오면은 상관없기는 해요 어차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일주일 뒤에 뭐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뭐 모리시타도 마찬가지. 지금 모리시타 안 나오고 있잖아. 조만간 나올 거야. 근데 뭐 상관없어. 뭐 좀 빨리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런 거 차이니까. 뭐 실력이 뭐 늦게 온다 해서 더 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영입은 잘했네. 왜냐면 얘는 좀 별로 없거든. 쓰임새가 다르긴 하잖아. 그래서 니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0만 때릴 건 좀 없다고 봐요. 그래도 기본 배당이 상당히 맛있으니까. 그 다음 니시노. 그 다음에 소뱅 오제키. 그 다음에 6.5. 뭐 소뱅 주말에 소뱅승 봤었고 오바 봤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봤노? 오리스 옆에 프렌 언더 봤었고 그죠? 치바는 뭐였어? 사사키가 위기 한번 왔는데 막아서 하고 뭐 찬스 냈으면 어찌 됐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만들어냈고 작년 치바는 똑같다 이런 느낌을 또 받았죠 그죠? 오제키는 소뱅에 몇 없는 타자든 투수 중에서 세대 교체가 기대성이 가장 높은 선수. 소뱅은 많이 없다고 했잖아. 2군팜에서. 왜? 솔롬 3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뱅은 약간 그런 경향은 있어요.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소뱅은 화수목에 신경 안 씁니다.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단이야. 실제로 그래. 투구수라든지 그 다음에 불펜 때려 박는 거라든지 화수목이 많아요.
핵심 불펜들을 잡을 수 있는 오제키기도 하고 오제키가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 그래서 지금 지바 타격이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소프트뱅크 이거 아주 좋네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승만 가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3.5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폴더가 되죠. 하나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려면 뭔가 많아야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야, 방장 오제키를 존나 높게 평가하나 보네. 작년보다 많이 성장을 했나 보네. 아니면 작년에 그런 모습들의 가능성을 엄청 많이 보여줬나 보네. 예스. 그럼 니시노 유키가 별론가 보네. 아니, 니시노 유키 잘했어. 20이닝 동안 홈런도 없었고 원정도 없었고 잘했어. 실력에 비해서 엄청 잘했어. 니시노 오래 던져. 오래 던져. 그리고 소프트뱅크 타선 치고는. 근데 지원이 0이야. 여러분이 말하는 부르의 아이콘이 제일 부르의 아이콘이 오지마잖아. 차기의 아이콘이 니시노 유키야. 원래 지바가 점수가 많이 주는 구단은 아니지만 뽑아주는 구단은 아니지만 부르의 아이콘은 만약 오지마가 탈출한다. 그럼 니시노 유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거는 경기 내용을 봐야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승패 쪼가리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전혀 안 갈 거야. 근데 내가 느꼈을 때 니시노 유키도 만만치 않다. 맞지? 그런 걸 부합을 하기 때문에 방장이 2.5마일까지 쑤셔보려고 하는 거야. 소프트뱅크 언더도 나고 오릭스한테도 지고 그리고 그거 알지? 한간에 지바가 풀에는 물면 계속 좋았던 적이 있었지. 한 4년 전에 3년 전에 얘네 둘이 붙으면 이상하게 지바가 물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기가 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가 항상 이제 야나기테만 있는 게 아니지. 야마카와 그 다음에 곤도가 수익 능력이 제일 좋지. 3번 2번 역할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본다. 니시노가 못해서 2.5 마이너스를 가는 게 아니다. 불운의 부분들은 엄청 많은 거고 오지만 그늘에 가려져서 그런 거고 니시노의 피칭은 뭐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6이닝 3실점에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바의 소프트뱅크의 그 특수성까지 다 파악을 했을 때는 그만큼 오제키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주중을 시작하는 스타트 경기 화요일이죠. 요때 가장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고 그리고 오늘 또 뭐죠? 그거죠 저기 페이페이 돔이죠. 홈에서도 또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마에 보는 껍질은 아니겠지만은 좀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5 마이너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말에 못했죠. 사사키뿐만 아니고 지바가 갈만했는데 아예 뭐 이오넴 상대로 점수를 못 뽑고 막 4대0밖에 안 됐었는데 그럼 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딴 거는 지금 막 뭐 주말에 뭐 롯데랑 NC랑 붙은 막 박빙이었어. 나머지 다 박빙이었어. 그죠? 이것만 전혀 변동이 없었던 그런 경기란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주말 토요일에 일요일인가 배팅했잖아. 근데 나머지는 씨발 되겠네. 주니치 뭐 뒤집히네. 다시 따라가네. 다시 역전한. 다 기대성이 있었는데 치마만 조용하게. 야, 그래도 야, 좀 뽑으면 찬스 나면 또 하겠지. 도루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래도 몇 위 해가지고 괜찮았으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사사키 나왔는데 쳤어. 잘 쳤어. 바람의 영향도 좀 받았어. 근데 뭐야 안 나왔어. 점수 출루 집어치고 많이 한 거고 평균치 한 건데 안 나왔지. 그런 팀은 안 찍는 거지. 타선을 봤을 때 투수를 봤을 때 근데 불운적인 요소라. 소프트뱅크에 야마카지 들어와가지고 중압감이 생긴 거. 그리고 니시노도 항상 승은 못 가져갔다는 거. 지가 유리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야구를 하다 보면은 많은 상황이 놓이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안 좋은 상황을 받거나 아니면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3.5가 2.5죠. 미쳤나봐요. 그래서 소뱅승, 마헨승, 2.5 마헨승이면 일단 또 물어보는 해벌떡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좁좁이들. 그러면 행님, 딴딴님, 친한 척 존나 하겠죠. 서뱅쉿 강승입니까? 예? 뱅쟁님?
우리 사랑하는 방장님 빅팬입니다. 개구라 치지 말고. 빅팬들 그런 얘기 안 한다. 조용히 보지. 그런 거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방에 또 밑장 빼기 하는 건 아니 괜찮으니까 일반선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동그라미 빨간펜 선생님 빨동하면 되잖아. 저는 근데 그것만 보지 않죠. 많이 보면 많이 보인다. 옆에 보면 보인다. 프레임만 가면 프레임만 가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는 좀 맬 수 있다. 이게 분석 아닙니까? 맞죠? 동그라미 치고 보여주고 샤샤샤 샤찌짜 막 연습 머신 뭐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가 바보 만드는 거잖아. 그거 맞지? 뭐 좋으면 좋다. X 치더라도 그죠? 맞죠?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거니까. 알겠지? 내가 뭐 1, 2년 했다 그래 합니까? 5, 6년 넘어가지고 이미 보여줄 만큼 보여줬는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 요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다. 빼당이 다 좋네. 정리를 하자면 한신은 마인까지 보여줘야 되고 잭슨이 상당히 괜찮은 투수다. 보통 1야의 투수는 재계약을 하든지 오게 되면 긍정적인 평가를 당연히 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나라 야구보다 좀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다. 어찌 보면. 근데 잭슨이라는 친구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한신을 가기에는 일반생은 메리트가 없다. 어쨌든 왜? 주중에 주말 경기들을 봤으면 1.48만 가기에는 그만큼 무력한 피칭이 너무 뛰어났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때 이게 한신다운 경기를 펼쳐주었다. 전형적인 한신 뛰고 못하고 이런 경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또 찬스 살렸을 때 죽이는 이런 부분을 살렸기 때문에 뭐 보는데 저는 일단 저득점이 괜찮다. 공통적으로 볼 거는. 그 다음 야쿠르트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그냥 야쿠르트 역배 본다. 프렘 본다. 왜냐면 타격적인 요소 때문이다. 전체적인 사이클은 히로시마가 낫고 그 다음 투수도 당연히 토코다가 낫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또 추가적인 히로시마가 안 좋은 거는 히로시마 감독이 투수 교체를 이상하게 합니다. 다 그렇지만 유독 좀 히로시마 감독이 좀 이해 안 되는 건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결론이 항상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승려비용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야쿠르트는 1선발 자체가 개념이 없다. 스니드, 오가드, 뭐 코자드, 뭐 그 늙은이 이시카와드 맞지? 이시카와 올해는 은퇴했을긴데 태식 형님 있잖아. 40대. 근데 1점차 경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그 와쿠이한테 무실점 나고 나서는 또 그 다음 경기 때는 또 모습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산타나 오주나 뭐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고. 그래서 저는 야쿠르트 역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요코한테도 초반에 거의 꽁꽁 묶여가지고 결국 언더나고. 그 다음에 첫 경기는 또 이제 초반에 점수 내서 방금 히로시마 역배 봤었는데 또 금방 또 당점이 되는 이런 모습 봐서 기대성이 그다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 세이버 같은 경우에 타이라 보고 가는 게 좀 크다. 근데 배당을 낮게 안 주는 거는 1년 보고 검증을 안 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 오릭스도 어쨌든 소프트뱅크 마지막 경기도 마찬가지고 첫째 경기는 이겼고 2대0 했었고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카스티오도 검증된 친구라 보기 때문에 타격을 보고 그 밑으로 주기엔 너무 오바다. 세이브도 라쿠텐은 좀 꼴 빨아먹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입장에서는 1.65 주면 타이라 한번 찍어 2마이 1.89 찍듯이 찍어볼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생각하고 오바는 보지 않는 오늘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경기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요미우리랑 주니치는 괴롭혔지만 어쨌든 주니치가 그 승을 가져가지는 못했다 많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뭐 주니치가 작년 같은 요미우리 모든 투수들한테 직구를 대놓고 주는데도 치질 않거나 병살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심지어 이제 그 리드오프 오시마 이런 애들 있죠. 쿄다 오시마 이런 애들 요런 애들도 커트 잘 못하고 좀 빨리 승부가 되는 요런 부분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요미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언더 나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오가사라 피칭이 7회까지 이어줘야 흐지부지 하다가 뭐 뒤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주니치 안 좋은 점 굳이 뽑아보라면 또 작년에 외국인들이
외국인 2마리가 중간개투를 다 먹었었죠. 희한한 구조지만은 그 이닝이 결국 적지 않죠. 100이닝 이상 되는데 그것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본서 같은 경우는 라쿠텐 뭐 같은 이야기 안나쿠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 노리모토가 잘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마스있는 센진을 가버렸고 본스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언더 보는 거고 야마사키는 우리가 오릭스에서 있었던 그 부분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쿠텐 같은 경우는 시마우치하고 특히 아사무라만 잘 넘어가면 되고 아사무라도 나이가 34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 세이브 타점왕 먹던 시절에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좀 낮게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아사무라는 아니다. 그리고 다나카는 좋든 안 좋든 어쨌든 부상과 부진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뛸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쓰는 거고 그러면 지금 쇼지라든지 이 하야카라든지 하야카가 작년에 안 좋았거든. 쇼지는 더 안 좋았고 이런 애들이 지금 1선발, 2선발 역할을 해야 되는 요코도 마찬가지죠. 뭐 아즈마라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본스를 1선발 가는데 또 본스가 1선발은 또 아니야. 그래서 나는 평균 3득점 2점 났죠 어제. 소름 돋습니다. 그리고 세이버한테 2번 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쿠텐이 이길 수 있었는데 정말 어렵게 이기는 약간 롯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롯데보다 더 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롯데는 뭐 타자라도 있고 뭐 선발에도 있고 뭐 용병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건데 맞잖아. 그보다 더 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승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지. 마지막 경기는 솔직히 편하게 이겼어야 돼. 마인도 했었어야 돼. 붙었잖아. 따라 붙었잖아. 세이브는 뭐 득점 못한 건 아니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손이 전혀 안 가죠. 그래놓고 또 정배 받아놨죠. 안 가죠. 니시노랑 오제키는 지바의 저기 사사키 나왔던 거, 그 다음 빵점 냈던 거, 나머지는 9야 1야가 뭘 기대하겠네, 이길 수도 있겠네, 들어올 수도 있겠네, 한 점 들어올 수도 이래서 지바는 똑같았다. 없었다. 그리고 일단 지바의 그 방장이 퓨처스 리그 그 1야 2군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직 안 나왔고 보여준 게 없고 오제키는 상당한 스텝업을 이뤄냈던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뱅크 마인까지 보고 언더 보는 겁니다. 알겠죠? 산타 아직 좋아 보이는 경기 뭐 있는겨? 형님 처음 보는 거 아닌겨? 그럼 스텝 바이 스텝 가야 되지. 갑자기 에베레트 산 가면 웃자는겨? 동네 앞산도 밟았다가 뒷산도 밟았다가 맛동산도 좀 묻다가 해야지. 처음 오자마자 다짜고짜부터 에베레트 산 가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이게 맞습니까 형님? 나머지는 그럼 등산 허투루 했네 형님아. 좀 듣고 얘기를 합시다. 오케이? 섬나라 얘기만 했었노? 니네 이상한 얘기만 했었노? 아, 가시오. 헤이 커먼이나 들어올 가라. 딴지충 왔네. 알겠나? 아유, 지금 재밌대까리도 없는 거. 좀 재밌는 거로 좀 해라. 6년에서 웬만한 건 재밌지도 않는다 이제. 왜? 5만 드립 다 받아봤을까 이거. 좀 참신한 드립. 내가 허리를 찔러서 웃어야 되는 이런 거 아니면은 좀 조용해라 그냥. 왜? 내가 얼마나 썩은 드립을, 얼마나 개같은 놈들을 많이 바뀌었노. 웬만한 거 갖고는 피식도 안 나온다. 됐어요, 일야? 일야 됐어요? 클 3333님 추천 감사합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저도 컨셉. 에이지오프님 추천 감사합니다. 조만간 불렸다가 좀 행가해라. 본인도 재미없다고. 에이지씨야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되나? 또 씨발 드릉 이놈의 징글징글한 컨셉 중 그냥 보낸다. 조용히 있어라 그냥. 분석을 들으라고. 분석을 놀라고 쓰잘데기 없는 거 할라 하지 말고 인간아. 뭐라도 얻어가서 도움할래라 하라고요. 와갖고 할 짓이 없어갖고 할 짓이 없으면은 잠이라도 자. 잠이라도
진짜 진짜 영양가 없는 소리 많이 하네. 잠이라도 더 자라 그냥.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구경 넘어갈게요. 진짜 영양가 없는 친구들 많다. 야. 알겠죠? 넘어갈게. 절레. 인생은 왜 저래 사노? 꾸준하다 꾸준해. 좀 집중을 해라고. 집중.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의미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컨셉 충돌 내 제일 싫다. 왜냐면 내가 6년을 봤으면 3년만 봐도 지겹다. 야 6년 보면 얼마나 지겹겠냐. 왜? 뻔히 이렇게 칠고 그 다음에 못 칠고 눈에 다 보이는데. 이거 보고 심한 놈들 있었는데 재미없다고 이제. 분석해야 분석. 쓸거 없고. 뭐야 이거? 기아승 오바가 지난번에 고영표 가지 말라 했잖아. 오바 두상 극강이고 나발이고 가지 말라 했잖아. 개터졌자. 그 333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뭐야, 화끈하게 이거? 적중 싸니로쌈. 뭐야 앞에 거 안 중요해. 두산한테 질 수도 있고 기아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 큰일 났다. 고연표가 왜 큰일 났게? 나 두산전에 진 건 말고 왜 큰일 났게? 한 경기뿐만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고연표가 계약도 좀 빡시겠잖아. 문제다. 뭐가 문제겠노? 큰일 났다 고연표. 두산전에 한번 질 수 있지. 에이스들도 1년에 한 5번 깨지는데 안 어려운데 형님. 뭐가 어렵노? 체인지업 투수가 ABS 존에 적응을 못하면은 최악이다 야. 그것도 보였다 내 눈에는. 물론 재고 안 좋았고 컨디션 나빴고 두산의 타격도 좋았지만은 왜냐면 고영표는 기본적으로 빠른 카운트에 좀 가고 빠른 승부를 좀 가져가는 편이다. 사이담 치고는. 근데 지금 저기 한 명 더 느는 거다 앵표한테는. 물론 계획을 예상을 하고 재계약시킨 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긴 이닝을 못 이어가요. 그럼 이제 불펜이 나오겠죠. 손동현이라든지 박영현이라든지 이채호라든지 주건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방식이 지금 우리가 개막한 지 많이 봤죠. 결과는 뻔했죠. 하나한테라든지. 그래서 기아 가야죠. 뭐가 어렵노? 기아는 강팀 3인방이 들어가는 건데. 양현종 욕 많이 하지만은 수치만 보면 정상 아니면 정상 이상입니다. 정타 안 좋습니다. 포심 140밖에 안 됐는데 정타 안 줬다고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양현종이 같이 이렇게 경험 많은 투수는 ABS 존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걸터 넣을 줄 그러니까 대투수 아이가 김강현이든.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 고영표는 ABS를 적응을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 피칭 클락 걸리면 더 그렇겠죠. 이 빼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암이. 양현종은 갖다 넣는 그거는 있잖아. 맞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양현종은 그걸 잘 써먹는 거지. 경험도 많은 투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기아의 타자들은 설명 안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는 승 안 가도 최소한 오바는 가는 거고. 물론 약해진 거는 임기영이가 또 부상. 기아는 항상 부상과 악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희영이라든지 장현식도 실력은 존나 높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실력에 비해서는 터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기아 이깁니다. 저득점 하든 다득점 하든 고영표가 정말 잘 던지든. 그리고 그 얘기했죠. KT는 어떤 팀이다. 고참들한테 이광철이 많이 믿어주는 부분들이 있죠. 많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근데 지금 늙은이들이 안 좋다. 좋은데 경기 다 끝나고 좋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정주영이라든지 안치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같이 떨어져 버린다. 결과가 그렇다. 그러니까 대승대패가 나와버린다. 슬로우 스타터는 대봐야 하는 거고 슬로우 스타터 하나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오케이? 살아는 났다.
KT 타선이 두산 하나 전에는 경기는 넘어갔지만 근데 지금 KT는 더 급한 상황이지. 그래서 또 상대가 상대 나름인지라 빡시다.